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 만들어진 이곳 9시 뉴스 스튜디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9시 뉴스 생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예. 예, 새해 첫날이어서 희망찬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앞서 보셨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지만 지속적 하락 추세 느낌이 혹시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도 느끼십니까? 네, 국민의 마음을 대할 때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예. 더구나 지금처럼 지지도가 조금씩 내려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 몹시 조심스러운 국면이라는 뜻이지요. 예.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개혁의 딜레마는 늘 있습니다. 예. 개혁을 하면은 처음부터 그게 싫은 사람도 있고요. 네. 또 누구는 피로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왜 그렇게 천천히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그룹이 모두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다양한 요구가 지금 접합점 찾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전에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로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 정책과 관련된 평가나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총리께서 과거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1년 차는 연애 같고 2년 차는 결혼 같다. 3년 차는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예,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관계지요. 예. 네, 연애는 기대감이나 가능성으로 하는 거지만 결혼은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예. 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그 요구가 더 많아지겠죠. 결국 성과,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문제는 경제입니다. 특히 일자리고요. 네.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습니다. 경제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도 꽤 많아졌는데 네. 올해 3년차 현 정부의 경제정책, 물론 경제부총리는 아니지만 책임 총리로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요. 예.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부작용은 없는가. 네. 또 좀 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하게 이행할 필요는 없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장의 수용성이나 또는 또 현장에서의 그 부작용은 분명히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눈을 감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더 많이 수용되도록 또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또 그런 정책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해 일이지만 소득주도 성장 자체의 정책적 큰 방향성에 대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에는 확실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그 기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가계의 지출을 줄여드리는 것, 의료비라든가 통신비 같은 걸 줄여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안전망, 기초연금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 소득을 올려드리는 것 중에 최저임금에 집중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득을 보는 분도 계시죠. 예. 네, 실제로 근로자 가구 소득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드실 거고요. 또 그것 때문에 실직으로 내몰리는 그 청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촘촘한 보완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책임과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도 어제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성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고 성과를 내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면 올해 집권 3년 차인데 성과를 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살려야 합니다. 현재 제일 좀 부진한 것이 투자와 고용이거든요. 예.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역권 교통이나 물류 같은 대형 공공인프라
예. 이것을 좀 정부가 더 의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문이 마중물 노릇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고요. 고용은 일자리 지표가 최근 2, 3개월 동안에 조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예.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과감하게 펴가면서 또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돕는 게 이제 근로장려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장려세가 새해에는 작년보다 3배가 늘어난 약 5조 원 가까이 되고요. 일자리 예산도 많이 늘어서 23조를 예.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고용 개선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고 공공 부분의 고용이 나아지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고용의 질적 수준, 질적 변화까지 담보할 수 있는지요? 예, 그것은 이제 근로자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나아지죠. 왜냐 그러면 임금이 예. 올라가니까요. 예. 거기서 배제되시는 분들이 이제 주요 그 정책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요. 예. 나아지도록 해야 되고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우리 사회의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다. 그러니까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예로 소비의 지표를 들었습니다. 실제 소비의 지표는 괜찮은데 소비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혹시 인식되고 있다는데 경제 실상과 경제 인식 프레임의 괴리라든가 편차가 크다고 보십니까? 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예를 들면요. 예. 이 소비는 온라인 구매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심지어 해외 직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비가 줄었다고 볼 것이고요. 총체적인 소비는 그렇게 줄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 예. 배달 받는다든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다든가 이쪽이 너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집권 3년 차인데 문재인 정부의 책임 총리로서 경제 분야 이외에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 어떤 국정의 방향성이나 올해 예. 특징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민의 건강, 복지, 안전. 이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예를 들면 특진료, 선택진료비 이거 폐지했고요. 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췄고요. 예. 네, 또 MRI나 초음파를 급여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의무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비용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예. 건강에선 그렇고 복지는 아까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또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는 것이고요. 안전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가 조금 줄었는데 최근에 김용균 씨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든가 AI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신문사 기자로 출발을 해서 국회의원 4선, 도지사, 총리를 역임하고 계신데 정치인 이낙연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총리로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 답변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답변 이외에 다른 답변은 없습니까? 다음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